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23번 지문을 가지고 내신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날에 이미 지문에 대한 분석은 해드렸는데요. 또 어떤 연계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는 또 글의 흐름을 알고 글의 구조를 알아야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기억나시나요? 첫 문장에서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그냥 복잡한 지문을 던져주는 게요. 배움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either. 결국 첫 문장, 두 문장이 같은 말이었어요. providing,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문장에서도 assigning, 애들한테 그냥 주는 것, 혼자서 읽으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써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첫 두 문장에서는 프로블럼을 제공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글쓴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quality question이 좋은 방법이야. 뭐 할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솔루션은 quality question인데 선생님들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질문이라는 것은 또한 아이들을 촉진시킨다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더 찾아보도록 만들어줘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 라고 make 밖에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paraphrase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 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른 동사로 쓰는지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글을 읽으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도 promote라는 동사를 썼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더 찾아보도록 만들어요. 뭐 하도록요?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왜요? deepen 하려고요. 자신의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학생들. 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랬죠? 세 번째는 다시 선생님들은 액티브 롤을 하게 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아이들의 이해도를 또 디벨롭 시키고 디픈 시키네요. 어떻게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근데 그 질문은 또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텍스트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텍스트를 다시 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내나요? 여러 번 읽게 만들어요.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 내기 좋다고 그랬죠? 네, 어휘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in other words로 시작을 해요. in other words는 앞 내용에 대한 서머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더 쉬운 말로 풀어 써주거나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봤더니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질문들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준대요. 무엇을 제공하나요? 목적 있는 읽기를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뭘 하는 데 있어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여기까지 지문을 지금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어떤 연계 문제들이 나오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멈춤을 또 하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연계 문제는 뭘까요? 네, 당연히 어법입니다. 내신이기 때문에 어법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꼭꼭꼭 나오는 개념 3개 정도를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무조건 첫 번째 수일치부터 살펴볼게요. 수일치를 살펴볼 때는 당연히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히나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제가 먼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만큼 꾸미는 말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 꾸미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괄호로 묶을 수 있느냐의 능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은 문장은요. 앞 두 문장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 동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첫 번째 문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무엇을요? 요거를 제공하는 것은 해서 비교적 꾸며주는 말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하고 동명사가 주어이니까 is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주는데 뭐 하라고 주나요? read하고 think하고 그 다음에 읽으라고 주는 거죠. 무엇을요? 컴플렉스 텍스트를요 하고 여기까지 이제 묶어 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정작 주어는 assigning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색깔을 칠해드릴게요. assigning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읽기 연습을 하실 때 제발 청킹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서 다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두 번 읽는 꼴이 되거든요. 한 번은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다시 또 이제 거꾸로 예쁘게 해석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은 수능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풀면서 90초의 시간을 보통 할애를 해야 대충 여러분이 이제 거의 끝까지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걸 두 번씩 읽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어 읽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살이 붙여지는지를 보시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수일치를 끝냈으니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한 관계 대명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관계 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대과 위치를 모두 찾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접속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대들을 한번 다 색깔을 칠해 보세요. 첫 번째 대는 다섯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에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접속사이고 무엇이 관계사인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사와 접속사의 구분하는 방법 떠오르시는지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접속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두 문장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하다라고 했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속사 플러스 뒷문장에서 뭔가 빠진 그 알파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대를 살펴볼게요. 대 다음에 문장을 봤더니 선생님들은 체크해요. 무엇을요? 학생들의 이해도를요. 하고 문장이 완벽해요. 그럼 첫 번째 대는 접속사. 두 번째 대은 봤더니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네요. 걔네들을 만들어요. 뭐 하라고요? 다시 텍스트를 읽으라고요. 그럼 주어가 빠졌어요. 그럼 대시하는 역할은 주어 역할을 하면서 관계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다음에 바로 비동사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서는요, 빈칸하고 어휘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전체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할 때 우리가 찾았었죠. 결국에 앞 두 문장은 문제 제기를 했고, 세 번째 문장에서 답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답 이야기한 거를 그 다음 내용들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어휘를 먼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무엇보다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질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될 테고요. 이러한 양질의 질문은 학생들을 낙담시키나요? 아니죠. 프로모트 시키죠. 왜요? 그들이 뭔가 찾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이해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쭉 선생님들의 이제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사실 선생님들의 역할이 develop이나 deepe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위에서 이제 deepe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는 여기는 그냥 패스를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다시 읽도록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읽도록 만든다라는 내용이 결국 멀티플 리딩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멀티플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 베이스드 퀘스천은 애들에게 뭐를 제공하나요? 네, 목적 있는 리딩을 하도록 제공을 해주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일 테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친 게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Purpose for reading은 아마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 좋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빈칸 추론이 총 4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메인 아이디어인 문장에 중요한 단어 아니면 중요한 표현, phrase, 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그냥 빈칸을 뚫어놓고 전체 글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야? 결국에 메인 아이디어에서 빈칸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어떠냐면 앞뒤 문장으로 봤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예측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앞뒤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단어, 그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빈칸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글의 전체 흐름을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지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이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생각하실 때도 앞뒤 문장을 보시고 충분히 내용 추론이 가능한지까지 훈련을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약속드린 대로 10분 안에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약간 오버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